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게 누가 기사를 하나 읽어보자고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기사가 없어서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요. 이 앵거스 디턴에 대해서 누가 뭘 어떻게 썼다고 제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한겨레 신문에 앵거스 디턴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사교과서 가지고 여전히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국사교과서는 그 자유발행제가 아닙니다. 그 좌경 국사학자들이 전부 말하자면 패거리를 지어서 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는 거짓말 국사교과서 때문에 이제 지금 논란이 생긴 것이지. 그런데 이제 진리의 자유시장론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이 좌익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유시장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10월 19일입니다. 정규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들부터 한번 보시죠. 류여해 교수의 춤추는 법. 기발한 장 박사 여기 들어보고 미리 보는 환경이었고요. 정규제 가려면 오늘 박근혜 외교 중대 위기에 직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보시죠. 비의회 보고서가 있고요. 한국에 대한 오바마의 발언이 있습니다. 외교 안보라인 문책론 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문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오늘 교체가 되었습니다. 법조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다음. 미국 국채시장에 괜찮다 이런 얘기. 중국이 미국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대거 팔아치우면은 미국 국채시장이 폭락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미국 측의 보고서입니다. 새로운 성장 모델을 독일이 찾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좀도둑들도 베네수엘라 화폐는 별로 안 좋아해. 이런답니다.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이성현 아나운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시죠. 10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6.9%로 나타나 성장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인 6.8%를 소폭 웃돈 것이지만 6년 만에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7.2%를 기록했던 분기별 성장률이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7%로 낮아진 데 이어 3분기에는 6.9%로 더 떨어지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GDP 통계가 조작됐다는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를 낮게 잡음으로써 실질 GDP 규모를 부풀렸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통계 의혹 제기는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를 무시한 단편적인 분석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통계의 여러 가지 무리수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합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파이낸셜 타임즈인가요? 거기에 보면 중국의 외환 보유액도 믿을 수 없다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 외환 보유액도 실제와는 좀 다른 것 같다는 분석이 이제 여러 가지 통계들하고 자세히 쭉 나와 있고 지금 기사에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전체 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6.9%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을 이제 오늘 발표를 앞두고 저희들끼리 몇 사람 내기를 했습니다. 내기를 했는데 얼마로 낼까? 발표를 얼마로 할까? 이렇게 내기를 했는데 6.9, 6.8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6.9를 맞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가 정작 되자마자 아주 다들 반대소를 했습니다. 아주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지난 1분기가 7.0, 2분기도 7.0, 사실 2분기는 7.0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느낌을 주고요.
이번에 6.9도 아마 약간 끌어올린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마사지를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나중에 아마 현실화는 해야 될 텐데, 분명히 그 중국 정부가 여러 그 인근 국가들이 불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4.6% 평가절하 했잖아요. 일단은 사흘 동안 연속해서. 근데 위안을 4.6% 평가절하하는 그 긴급성, 또 중국 정부가 지금 12조 달러, 6,900억 위안, 121조 원, 6,900억 위안이군요. 인프라 달러는 아닙니다. 6,9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21조 원 인프라 투자를 나서는 등 현재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 6.9%는 아닙니다. 그보다 낮습니다. 그보다 꽤 낮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중국 정부는 오늘 6.9%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미국이 한국의 TPP 가입을 한미 FTA 이행 수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8일 작성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한국의 잠재적인 TPP 가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지난 방미 기간에 수차례 밝힌 것과 같이 TPP 가입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의 FTA 이행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 환율 정책은 실망스럽다며 한국이 올해 초 원화 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게 TPP를 허용하는데 한미 FTA 이행 수준을 참고하겠다 뭐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TPP 가입을 완곡하게 거부하는 것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TPP에는 이 환율에 대한 그 통제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한국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 이제 미국에서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본하고 또 똑같은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개방한 수준까지 우리가 개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박근혜 정부의 미중 균형 외교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 앞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데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6일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한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주문은 보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미중 간 대립을 보이는 현안에 대해 한국이 어중간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표명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마치고 돌아오자 정부 외교 안보 라인 문책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한국형 전투기 핵심 기술의 이전이 무선된 것과 관련해 오늘 즉각적으로 교체됐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박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의 강호인 전 조달청장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영석 현 해수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네, 이제 뭐 국토부 장관,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물러나고 강호인 씨가 들어서고 했습니다만, 이제 정치인들이 쭉 빠지고, 오늘 장관이 된 두 분도 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인들이 쭉 빠지고 관료들로 쭉 채워지는 소위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이제 진용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그 예산이 끝나야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도 바꾸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이 장관 개각 이런 것들이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전화 올지 모르니까 항상 휴대폰을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법조인 2명 중 1명은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법조인의 45.1%가 이직을 원했습니다.
단독 개업과 대형 로펌이 각각 17.9%와 31.5%로 상대적으로 이직 의사가 낮았지만 공공기관이 60%로 이직을 희망하는 정도가 높았습니다. 공공기관은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직 희망률이 높았는데 이는 경제적 보상 부분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08년 이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 중에서 첫 직장이 판사인 사람은 현재 35.7%가 대형 로펌에 근무했고 검찰이었던 사람은 33.3%가 단독 개업을 했습니다. 네, 로펌은 판사를 좋아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로펌은 판사를 좋아해. 근데 법조에서는 이제 검사들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법조에서는 변호사를 쓸 때 가능하면 판사 출신을 쓰라 이런 얘기를 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검사는 이제 이 조직 체계가 되어서 조금 높이 올라가면 이제 일을 안 해도 되죠. 말만 가지고 결정만 하면 되는데 판사는 조금 높이 올라가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판사들이 실력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검사들이 들으면 또 화를 내실 것 같네요. 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거 팔고 있는 반면 미국 국내 투자자들의 국채 매입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현재 1조 4천억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만 2천억 달러를 매도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면 미 국채를 사들이는 미국 투자자들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투자자들은 올해 입찰된 1조 6천억 달러의 미 국채 중 42%를 매입했는데 지난 2011년만 해도 이 비중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금리가 어떻든 이제 페드가 금리를 조금 올리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자금의 스퀴즈가 올 거다. 자금의 스퀴즈가 오면은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뭐 해외에서 미국 국내로 자금이 대거 돌아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신흥국 뭐 이런 데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들어온다. 뭐 그렇게 되면 뭐 글쎄 뭐 국채를 미리 사자마 이런 움직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자금 흐름과 같이 이제 봐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유는 그동안에 중국이 몇 조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 자금을 조달하려면 중국 눈치를 봐야 된다. 중국이 국채를 국제시장에서 투매하기 시작하면 미국이 못 견딜 것이다는 이런 소위 무협지 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그런 무협지 같은 얘기는 걱정을 끄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들려드렸습니다. 네. 독일의 성장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독일의 성장률은 1.6%로 유로존 평균인 0.9%를 크게 상회했지만 IMF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엔 독일 성장률이 유로존 수치에 거의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스바겐 사태도 독일의 성장률에 영향을 줬지만 지금까지 독일을 지탱해온 경제체제 본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임금체계 문제를 겪고 있고 서비스업은 규제로 인해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경쟁력을 찾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독일의 성장 전략은 굉장히 관심을 끕니다. 그런데 독일이 지난 한 1년 동안에 그래서 저희 그 정규제 뉴스를 여러분들께 자주 꼭 좀 보라고 하는 이유도 그건데요. 사실은 이 미국의 조야에서 독일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독일이 마치 2차 대전 전에 히틀러를 연상시킨다. 뭐 이런 주장이었죠. 근데 그게 폭스바겐 사건이 이제 일단 터지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에 축적돼 왔던 독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일제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뉴스가 있어서 제가 독일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네, 다음 뉴스.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가 도둑도 안 훔쳐갈 정도로 추락했다고 현지 시간 18일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는 한 엔지니어가 납치됐는데 납치범들은 그의 은행 계좌에 있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화에는 관심이 없고 그의 집에 있을 미국 달러를 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경제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1년 전 암시장에서 1달러는 100볼리바르였지만 이제는 700볼리바르를 줘야 합니다. IMF 전망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이 159%에 이르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생각나는군요. 지금 물가 상승률 160%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0%. 차베스는 어디로 갔나요? 참 갑작스럽게 그런 어리석었던 어떤 정치 지도자, 또 그 어리석었던 정치 지도자가 내세우는 장밋빛 환상을 쫓아서 지도자를 선택했던 국민들이 생각나는군요. 광고 하나 들으시고 류여혜 교수 만나겠습니다. 우산 있어요? 갤럭시네?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 맛있는 거. 잠깐, 아빠 계산 좀 할게. 아빠 거의 다 왔어. 잠깐만. 계산은 심플하게 삼성페이로 샥. 삼성페이.